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즈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데일리 뉴스를 3개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할 텐데요. 우선은 가장 먼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의 연구원과 어도비 리서치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혁신적인 비디오 내에 3D 객체를 편집하는, 재구성하는 기술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문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고, 제가 트위터에서 구주일이라는 카이스트의 박사과정 연구원이 올린 포스팅을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이 링크는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시면은 논문이나 그리고 기덥에 발표되어 있는 내용을 하시면 됩니다. 비디오 핸들스라고 비디오 내에 있는 3D 객체를 편집하는 혁신적인 기술인데요. 이 기술의 가치는 기존 비디오입니다. 여기는 편집된 비디오인데 위치가 옮겨진 걸 아실 수가 있죠. 세계에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적인 복잡한 내용은 링크를 타고 가서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화병이 오른쪽에 있다가 탁자의 왼쪽으로 옮겨진 거고, 여기도 의자도 실내등의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을 좀 멀찌감치 찌워진 부분으로 이동시켜서 객체를 편집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긴 컨텍스트와 스타일라이즈된 비디오 편집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월드 비디오에서도 실제 비디오를 가지고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는 기술들, 그리고 카이스트와 어도비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기술의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PPT로 설명을 드리면은 비디오 핸들스라는 것은 3D 비디오 편집의 혁신인데요. CVPR 2025에서 발표 예정으로 카이스트와 어도비 연구소가 협력을 한 겁니다. 상세 보고서의 개요는 3월 8일 기준으로 제가 조사한 거로는 이 논문은 CVPR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분야의 주요 학회로 훈련 없이도 시간적 일관성과 맥락 인식을 유지하는 3D 객체 편집 방법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 없이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훈련 없이 즉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시간적 일관성과 맥락 인식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들어가면 3D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4D가 되는 거죠. 이 연구는 카이스트와 어도비 리서치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로젝트 페이지, 기덥 페이지죠. 그리고 저자 구주일님의 개인 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은 비디오 핸들스는 복잡하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비디오 생성 모델에서 3D 객체를 그냥 편집하는 기술이다. 3D의 재구성, 변형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앞에서 보셨던 영상처럼 객체를 이동시키고 편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비교적 긴 102프레임의 긴 비디오와 로라로 개인화된 스타일화된 비디오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실제 비디오 편집 작업에서 성공적으로 시연되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도전적이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긴 비디오나 스타일화된 콘텐츠 편집이 기술적으로 도전적이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일 정도로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께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게 논란이 많은 건데요.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은 이 산티아고라는 개발자예요. 팔로워가 약 40만 명이 되는 부분인데 하드코어 머신러닝을 가르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은 제 프로젝트는 39,205줄의 코드를 가지고 있고 커스는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커스의 컨텍스트는 약 10,000개의 토큰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적절한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코드 베이스가 큰 경우 다음을 확인하세요. 오그먼트 코드라는 회사인데 이분은 여기서 밝히듯이 이 게시물에 대해서 오그먼트 코드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고 테스트해보시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오그먼트 코드가 최고다, 이게 뭐 100% 정확하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개발자나 개발을 배우시는 분에게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항상 그런 점 잊지 마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처음 실행하면 전체 코드 베이스를 인덱싱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자기가 시연하는 부분은 올렸고 돈을
받고 했다는 부분도 첫 포스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오그먼트 코드라는 회사예요. 새로운 서비스를 리얼워크 실제 작업을 위한 개발자 도구, 인공지능 개발자 도구고 무료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여기에 샘플 영상으로 오그먼트 코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그먼트 코드는 39,000줄 이상의 대규모 코드 프로젝트에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의 후기와 반응은 오그먼트 코드의 넥스트 에디트 기능이 대규모 코드베이스의 변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합니다. 정확도는 사용자 피드백에 따라 높으며 특히 텍스트 ID 제한과 같은 작업에서 시간 절약 효과를 보였습니다. 개발자가 이를 선택할 만한 가치는 대규모 프로젝트 처리 능력, 무료 커뮤니티 에디션 제공, 그리고 높은 정확성에 있습니다. 이 사용자 후기들 댓글에 달린 내용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그먼트 코드의 적합성은 오그먼트 코드는 전체 코드 베이스를 인덱싱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적합하다는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오그먼트 코드는 빠르게 응답하며 그 다음에 넥스트 에디트 기능으로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정확도와 사용자 경험,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오그먼트 코드의 정확도는 높으며 정확도가 높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사이프레스에서 플레이라이트로의 대규모 텍스트 스위트 리팩토링에서 오그먼트 코드를 사용하며 제안의 정확도가 인상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실제 해본 분의 프로피크 리뷰라는 걸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추천 가치는 개발자가 오그먼트를 했을 때는 무료 커뮤니티 에디션의 채팅 메시지가 3,000개 그리고 넥스트 에디션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보고를 여기 사용자 후기를 다 분석을 해보면은 오늘 날짜로 3월 8일 토요일 날짜로 작성을 한 건데요. 배경을 분석을 하면은 산티아고라는 개발자는 39,200줄 그리고 오그먼트의 후원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한 도구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후원 포스트를 작성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반응을 보면은 유료 리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산티아고는 도구의 가치를 믿지 않으면 후원을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제 리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혼란스럽다. 유료로 돈 받고 했으니까 믿어야 돼. 정말 좋은 거냐 돈 받고 한 거냐 하신 분도 있어요. 또 돈 받고 하는 게 전부 나쁘다는 식의 논조인데요. 보시면 나는 돈 안 받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좋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할 때 하고 자기는 제안받는 거에 90%는 다 거절을 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액셉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포스팅을 한다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다양한 출처들이 있고 또 사용자 후기도 있는데 클로드 코드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좋다는 의견도 있고요. 가격 및 제한사항인데 무료 커뮤니티 에디션은 채팅 메시지가 3,000개로 제한되지만 넥스트 에디트는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유료 플랜은 월 $30요. 엔터프라이즈는 사용량 기반으로 팀 사용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인 단점인데 이 단점은 무료 플랜의 채팅 메시지 제한 3,000개가 일부 개발자에게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니까 그런 거죠. 무료니까 그런 거예요. 오그먼트 코드는 비교적 새로운 도구로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회사가 사라지거나 서비스가 불만인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커서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오그먼트 코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추천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해보고 확인을 하시라는 거고 이 데일리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오그먼트 코드라는 새로운 대용량 프로젝트에 적합한 코드 도우미 인공지능 헬프가 나왔다는 부분에 정보를 드리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정보를 전달하면서 사용자의 경험과 반응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미드저니 버전 7과 관련돼서 벌써 한 8, 9개월 전부터 제가 업데이트 소식이라고 계속 전해드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소식만 전해서 양측이 소년이 제가 된 것 같아서 한동안 제작을 아예 안 했었는데요. 무시를 하고. 그런데 한참 되었기 때문에 버전 7의 업데이트 관련되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7 출시 일정은 현재 내부의 파이프라인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이번 주말까지 가이드와 모더레이터는 검열하는 겁니다. 검열이 조금 불완전하지만 기능적인 모델을 테스트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기능 통합 및 속도 최적화 등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V7
공개 릴리스는 약 2주 후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말경이죠. 3월 셋째 주, 넷째 주경이니까 3월 말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최적화 부분인데요. 속도계에서는 기본 모드는 이전 버전보다는 2배 이상 빠를 것이라고 하니까 속도가 최근에 늦어진 게 본격적인 본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서버 쪽을 나누어서 하는 것 같아요. 테스터 버전에다가 서버를 많이 할당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조정인데 더 느리지만 품질이 높은 변형도 고려 중이고 또 곧 사용자가 슬라이드나 컨트롤을 통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품질을 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출시 후에는 팀은 적극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또 모델을 재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셋 통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업스케일러 개선인데요. 더 빠른 업스케일러 개발이 진행 중이고 업스케일 하면 좀 느리죠. 느리기는. 근데 더 높은 해상도 기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버전 5에서는 4배까지 업스케일러가 되죠. 그런데 버전 6에 나오면서 2배로만 업스케일러가 되도록 했는데요. 2048로까지만. 그런데 버전 5에서는 4096으로 업스케일이 되고 버전 6을 4096 버전으로 업스케일을 시키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린 적도 있어요.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상당한 동작 차이가 예상되며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옴니 레퍼런스 및 개인화 코드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전해드리지는 않았어요. 영상으로 해서는 아예 양치기 소년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옴니 레퍼런스는 2개, 3개의 캐릭터를 사물을 참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옴니 레퍼런스를 하면은 한 장면에서 여러 캐릭터를 계속해서 동질성을,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다중 캐릭터의 장면을 만들어서 영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옴니 레퍼런스 기능은 최종 정류 단계에서 통합될 예정이며 버전 6보다는 상당한 개선이 확실하답니다. 약속한다고 하니까요. 현재 논의 중인 것은 기존 개인화 코드와의 호환성을 유지할지 아니면 깨트릴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전 6까지의 개인화 코드는 이 비디오 기능 개발을 작년부터 기다려왔었는데 지금 뭐 한 8개월, 9개월이 돼서 지쳐가지고 다른 툴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드저니는 1, 2주 내에 광범위한 이 비디오 훈련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훈련을 이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늦을 것 같습니다. 초기 모델 출시는 비용과 품질 간의 균형을 최적화하는데 중점을 두며 이후 상당한 개선이 포함된 버전 2 비디오 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모델은 현재 이미지 모델의 속도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격적인 비용 절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사용자는 비디오 품질에 상당한 개선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및 3D 기능의 로드맵인데요. 뭐 로드맵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V7이 한 2주 후에서 내지 3주, 3월 내에는 출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초기 비디오 모델을 출시하고 추가 비디오 버전 2 계획을 가지고 있고 3D 기능은 지연되어서 이후 순위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성숙한 서비스를 출시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버 구조 조정인데요. 상당한 클라우드 구조 조정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6개월 동안 서버 마이그레이션은 플랫폼 속도를 개선하고 잠재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변경은 물리적으로 복잡하고 자원 집약적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 돼야 될 텐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지연되고 그러니까 미드저니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저 역시도 조금 실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터 편집기죠. 그 다음에 배치 모드 개선인데 지금 4장씩 생성하고 있는 부분을 뭐 8장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 및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의 진행 상황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 참여 및 피드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고 나서나 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미더저니의 진행 상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정확한 내용 그리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